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숙지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실력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웃하게 한다라고 해주면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그래서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해가는 것이 풀이 원리인데 이웃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주면 풀이 원리는 뭘까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건인데, 자, 이 부분을 이웃한다는 잘 알면서도 이웃하지 못한다,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좀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탁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웃하들 때는 상대방인 여학생 4명을 먼저 이렇게 좀 나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원순열이 되거든요. 원순열이 되는 거니까 이제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틈이 이제 4개의 틈이 생겼는데 이 4개의 틈에 남학생들이 이제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학생이 들어가는 가지수, 그다음 남학생이 들어가는 가지수 쫙 이렇게 맞춰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3팩토리얼은 6이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저 가볍게 계산을 하는데, 자, 그러면 6, 4, 24에다가 6, 2, 12에 1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44가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볍지만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원리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하는 아이디어 기억해야 되겠고, 뭐 간단하지만 원순열 부분들도 조금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한 연산. 자, 기본적인 연산, 그러니까 기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개 중복 허락해서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치수 중복 순열이 나온 거죠. 자, 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25 계산해 주면 되겠고, 다음은 자, 중복 조합이 나온 거죠. 중복 조합.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이 되겠죠. 더하기 해서 7인데 6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6 곱하기 5 해주고 2로 나눠서 1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공부한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기호를 이제 바르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죠? 자, 간단한 연산 2번 마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3번입니다. 5개의 숫자 2, 2, 3, 4, 5 2가 2개 이제 겹친다는 사실을 봐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5자리 잔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짝수가 된다면 맨 마지막 자리 부분에 이제 짝수가 와야 되는데, 그죠?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 2가 올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제 4가 올 수도 있고 큰 틀에서 이제 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2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 4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4가 왔다라고 치게 되게 되면 와, 나열하는데 이제 2가 겹치는 거죠. 그럼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24 2 팩토리얼 나누는 게 있으니까 1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36이 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같은 문자 나열, 그런데 이제 뭐 짝수라는 조건 정도가 갖다리 붙어 있으니까 짝수를 이렇게 좀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2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전체를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하려면 욕심이지만 그 부분은 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볼펜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종류의 볼펜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A라는 학생이 볼펜 3자루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3자루 받은 거지, 뭐 1번 볼펜, 3번 볼펜 이렇게 뭐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냥 개수 3개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명의 학생이 받은 개수만을 좀 신경 쓰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볼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 받은 볼펜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ABC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값들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다 이렇게 좀 하는 개념하고 딱 일치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서로 다른 세 개 중복을 활용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조금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은 자, 더하기 해주면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 컨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9, 8에 2로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 7이 20, 4, 9, 36이죠. 오호, 큰일 날 뻔했습니다. 4, 9, 36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같은 종류의 볼펜이냐, 다른 종류의 볼펜이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같은 종류의 볼펜이면은 우리가 이제 특정한 개수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냥 그 개수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개수들의 합이 7이 됩니다라는 식을 세워가는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이제 일반항 형태가 되게 되면 8번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x제곱이 r번 선택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8 마이너스 r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개수는 8 컨비네이션 r을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또 마이너스 1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8 마이너스 r 제곱 처리되면 되겠고요. 지수는 이렇게 할 때 이제 2r이 되겠고, 자, 이 부분 이제 역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지수 파트 부분에서 계산하게 되면 3r 마이너스 8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x의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1이 된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r 값이 3 이렇게 얻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제 3을 대입해서 8 컨비네이션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개수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8, 7, 6 되겠고, 3, 2, 1 해주면 6이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6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항식 전개식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갈 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일반항 부분들 정리해서 계수 부분, 문자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지수를 이제 좀 정확하게 구해갈 걸 판단해 가면 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이 R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일반항을 쓰지 않고도 조금 더 빨리 풀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것도 좀 염두해 가면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2번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해달라. 두 눈의 합은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오죠. 자, 미래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다면 요게 지금 이제 여기 합이 되고 요게 이제 나오는 이제 개수가 되겠습니다. 개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6 재밌죠? 1, 2, 3, 4, 5, 6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이 7이 될 때는 그냥 6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7이 되는 경우만 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는 36가지가 되겠고, 주 사이를 2번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에서 36이 되겠고, 지금 나오는 가지수가 6 이렇게 처리된다면 약분해서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률 계산 자체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이 뭐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 이제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다 라고 얘기해 주죠. 알겠습니다. A 합 B 부분하고, 와우, 아주 재미난 결과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뒤쪽 부분에서 PA라는 것은 이미 이제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 합 B 확률을 우리가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A 확률에다가 B 확률 계산하고 빼기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면 이 뒷부분이 이제 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PA하고 PB 이렇게 이제 더하게 해주는 것이 합집합 확률이 돼가는 건데, 자, 이 계산 결과가 또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 확률이 또 5분의 1 나왔다면 PB 확률이라는 것은 그럼 자연스럽게 5분의 4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간단한 그런 계산 형태니까, 자, 문제에서 배반 사건이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다면 풀이 무난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눈이 나왔을 때, 짝수눈이 나왔다? 그러면 2, 4, 6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좀 깔리는 건가요? 그 눈이 소수는 2, 3, 5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들은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짝수가 나왔다는 조건. 짝수 나온 사건은 뭐 A라고 하고 소수 나온 사건을 B라고 해주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B 확률 구해달라. A가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확률 분의 B, A 교집합 B 확률 이런 형태를 쭉 구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짝수 나왔다는 거 뭐 가지수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6분의 뭐 3 이렇게 써야 되고 이 중에서는 또 뭐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6분의 1 이렇게 해서 6 이렇게 지워져 가는 거니까 원래 그냥 개수 뭐 3개 중에서 1개 이런 형태로 계산해서 가볍게 3분의 1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계산 자체가 복잡한 거는 아닌데 문제를 읽어가면서 저 짝수가 나왔을 때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소수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짝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와서 그럼 이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뭐 6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교집합 확률 여기 분자만 이렇게 좀 생각해서 풀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건부 확률 문제다라는 사실을 판단해 가는 것이 8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잘 읽어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B 확률, 합집합의 확률 그렇게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A 합 B 확률이라는 것은 A 확률, B 확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줘야 되는 이런 형태 덧셈 정립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이 0.7인데 0.6하고 0.3을 더하니까 0.9가 되겠고 그러면 빼야 될 이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집합 확률을 가볍게 구했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이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때 이제 B가 일어나야 되니까 교집합 확률이 되겠죠. 자, A 확률이 0.6이었고 교집합 확률이 0.2였다는 이야기는 자, 약분을 통해서 구해가게 되면 3분의 1이 돼가는 뭐 연산 형태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가는 건데 덧셈 정리식 뭐 무리 없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고 조건부 확률 역시 정의 형태의 식이니까 학습이 조금만 돼 있어도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A 합 B 5PA1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때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독립이고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면 사실 만세를 외쳐야 됩니다. 이제 풀이가 이제 가볍기 때문이죠. 자, A 합 B 확률이 좀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래 A 확률 더하기 B 확률이 되겠고 빼기 이제 이 부분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돼야 되는데 제가 독립일 때는 이 부분 계산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 이제 PA 곱하기 PB 이렇게 계산하라 틀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A 확률은 5분의 1이 주어져 있습니다. 5분의 1 대입해주면 되겠고 B 확률은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문자 B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5분의 1 B가 되겠죠. 이 계산 결과가 지금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뭐 계산하게 되면 5분의 4 B가 되겠고 자, 이항시켜서 또 계산하니까 또 5분의 4가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PB라고 이제 곧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PB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이렇게 계산되는 와우. 이 확률이 또 1도 나올 수 있네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풀고 나서도 좀 살짝 의심스러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확률이 1 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아주 좀 독특하게 이제 B 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이었다. 이런 이렇게 자, 전사건 표본 공간이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야 되나요? 자, 그러한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X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 대해서 F1, F2 자 이렇게 가는 X에서 X로의 함수 그렇죠. 이 문제에 먼저 넣어야 되는데 낯설었습니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F1, F2 결과가 됐을 때 F2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 2 지금 1, 2, 3, 4에서 이제 1, 2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1, 2, 3, 4로 대응되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네 개의 숫자들 중에서 1, 2가 가서 대응되어야 될 두 개의 숫자를 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택하는데 지금 이렇게 같아도 되는 거니까 자, 자연스럽게 중복 허락해서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 선택된 개수 원소를 F1, F에다가 이제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걸 먼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6에다가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가지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이런 10가지. 그럼 이제 1, 2가 가서 대응됐고 이때 3, 4는 그럼 어떻게 대응되겠습니까?
3, 4에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면 3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4가지, 4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도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4, 4, 16에다가 10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160 해서 또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함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중복 허락해서 중복이 가능한 거죠.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이 허락돼서 그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수 선택 2개 선택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2개 선택해서 F1, F에다가 이제 값을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중복 조합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학습해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와우. 세제곱이라는 거가 알려져 있으면 6번 중에서 3번. x 3번 이렇게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k도 3번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개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6, 5, 4, 3, 2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약분 될 거고 k 세제곱 이렇게 처리돼 있으니까 자, 깔끔하게 해서 5, 4, 20 k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계산 결과가 160이다 나온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k 세제곱이 이제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이 형태에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6번 중에서 4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x가 4번 선택되면 이제 k가 이제 2번 선택돼서 이 부분이 이제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6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여기는 2였으니까 2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6 곱하기 5에다가 2 이렇게 처리 나누기 해주고 이제 2 제곱이 되는 거니까 하나만 약분해서 계산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또 아주 좀 무난하게 계산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당식에 계수하고 이제 매치업 시켜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형 형태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제곱 이 부분 뭐 3번 선택한다 이런 부분들 4제곱 계수 구할 때는 x를 4번 선택한다 좀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연산만 정확하게 잘 처리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합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시그마 나와 있어가지고 은근히 그걸 싹 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좀 잘 모르면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x 이렇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제곱 1 플러스 x의 세제곱 1 플러스 x의 4제곱 또 풀어쓰려니까 또 개수가 좀 많네요. 5제곱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맨 앞에 부분은요 제곱의 개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 중에서 x가 2번 선택되는 거죠. 이렇게 2번 선택됐다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3번 중에서 x가 또 2번 다음은 4번 중에서 2번 다음은 5번 중에서 2번 이렇게 선택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계산식을 쭉 이렇게 좀 써놔 봤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좀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연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그대로 연산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배운 내용들을 좀 써먹어야 되니까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죠? 자, 파스칼의 삼각형 해서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해 될 때 이제 숫자가 쭉 똑같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는 형태의 계산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 계산 결과는 이렇게 아랫부분 형태의 계산이 돼서 정답 모양이 되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계산이니까 6이 되겠고 또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6, 5, 4에서 3, 2로 이렇게 나누기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20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파스칼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간 부분들이 좀 독특한 건데 뭐 그 전에 뭐 식을 좀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져 가지고 은근히 좀 겁을 줬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때 이제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이제 개수로 되는 거. 이제 이항 정리 학습이 돼 있으면 되겠고 자, 이 계산 부분들이 파스칼 삼각형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되는 부분 자, 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연산 부분 하는 부분들이 좀 잘 안 돼 있다면 이 부분들은 좀 따로 또 학습을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숙지 고등학교 300명 대상으로 A 지역과 지역 A와 지역 B의 졸업사진 촬영지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A 지역을 희망하고 B 지역을 희망하고 둘 다 희망하고 그렇게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합계들도 나와 있고 됐죠? 그래서 전체 그다음에 뭐 A 지역 희망하는 사람 뭐 130명, B 지역 희망하는 사람 뭐 200명 희망하지 않은 거와 조사 좀 철저히 잘했군요. 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 한 명이 지역 A를 희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B도 희망하는 학생일 확률이다. 우와,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그렇다면 A 지역을 희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130명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써야 될까요? B를 선택하는데 A를 희망했다는 전제 조건. 그렇게 되면 뭐 수식을 좀 더 뭐 써보죠. 뭐 이렇게 해주면 이제 A에다가 PA 교집합 B가 되어야 되는데 A를 희망했다는 학생이 뭐 굳이 300분의 이렇게 또 써야 되겠습니까? 130 뭐 쓰면 쓰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전체는 의미가 없고 사실 이제 130만의 의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전체 명수로 따지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약분해서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또 다시 B 지역도 희망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100-K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130분의 100-K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데 이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00-K라는 것은 130의 절반인 65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K 값은 자연스럽게 얼마? 35 이렇게 계산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표가 제공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문장으로 써 있었으면 상당히 이제 복잡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정리를 좀 다 해준 거죠. 정리를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풀이가 편리한 건데 괜히 이제 좀 표가 만들었다 해서 이제 겁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좀 잘 읽으면 되죠. 지역 A를 희망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B도 희망한다. 그래서 이제 굳이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냥 130분의 100-K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판단한 이후에 가능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장 자체에서 조건부 확률이란 사실 판단하는 거고, 그거 정확하게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조건부 확률 문제가 이렇게 뭐 표와 관련돼 있어서 문제가 또 좀 많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학습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눈이 나온 주사위가 2개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를 4개를 던진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일을 주사위를 뭐 던지고 똑같은 일을 뭐 반복하는 거죠. 반복한다. 이렇게. 그리고 각각 첫 번째 던지는 거하고 두 번째 던지는 거 사이에는 뭐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거니까 서로 이제 뭐다 독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전제 조건을 깔리는 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 독립시행에서 이제 나온 거죠. 독립시행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뭐 그런 형태의 시행. 자, 그러면 4번 중에서 짝수가 몇 번 나와야 되겠다? 2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짝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나머지 2번 또 홀수 나와야 되는데, 와, 그렇다면 여기 또 계산 좀 상당히 많이 도와줬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 컨비네이션 2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따로 계산할까요? 4 곱하기 3 해서 이제 나누기 또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이 약분해서 2 곱하기 3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한 번 더 약분이 되겠죠? 그럼 8분의 3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 자체가 좀 간단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문제도 맨 처음에 이제 정의 형태에 대한 항목 똑같은 일을 뭐 주사위를 뭐 4개를 뭐 던지는 거죠. 4개의 주사위를 한 번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 가는 거와 관련 있는 즉 독립시행 이런 형태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렇게 이항 정리의 일반항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된다라는 또 사실까지 포함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대입해서 숫자 계산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야구선수 A의 출루 현황이 표와 같습니다. 야구선수 A의 다음 경기 타석수가 4타석일 때 2회 이상 출루할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통계 조사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타석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32에다가 384에다가 384를 좀 모두 더하게 되죠. 짠짠짠. 이게 깔끔하게 더워졌습니다. 1 올라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6에다가 20 되니까 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또 12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와, 깔끔하게 좀 더워졌습니다. 그럼 또 출루한 횟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이 부분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와, 이거 좀 상당히 좀 치사한 문제 같은데 자,
계산 또 하겠습니다. 0 되겠고 1이 올라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에다가 8 또 1이 올라가니까 480 이렇게 돼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출루율이 1200에 480 처리돼서 또 지우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4 급한 18에 120 이렇게 되는데 48이죠. 됐습니다.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12를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뭐 4로 나눴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4, 3,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4, 3, 12쯤 된 거죠. 그 다음에는 15가 되는 건가요? 6이 되나요? 6, 5, 30, 6, 2, 12. 자, 5분의 2 되겠습니다. 와, 출루율이 4할이었군요. 4할. 5분의 2 출루율을 구해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4번 타석수가 4개 되는데 2회 이상 출루하라 이런 얘기는 자, 알겠습니다. 4번 중에서 그러면 또 몇 번을 출루하자? 2번을 출루하자. 가서 봐요. 2번, 3번, 4번. 이거 비슷비슷한데. 자, 5분의 2가 2번에다가 그러면 5분의 3이 또 2번이 되겠고 4번 중에서 3번 5분의 2가 2번 5분의 2가 좀 3번, 5분의 3이 1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4번 중에서 4번, 5분의 2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가 0, 1인데 반대할 걸 그랬나요? 1 빼기 뭐 비슷비슷하죠. 자, 일단 전부 다 5의 4제곱이 있는 것 같으니까 5의 4제곱 625를 쓰면 되겠고 그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2, 3은 6에다가 맞는 거죠. 4 곱하기 3 2로 나누니까 2 돼서 2, 3은 6에다가 그 다음에는 2제곱에 3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 되겠고 다음에는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625 돼 있을 때 계산 좀 공통으로 좀 되는 숫자가 없습니까? 2의 세제곱이 공통이 되나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여기는 27이 되겠고 3의 세제곱 27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가 되겠고 여기는 2가 아직 하나 남았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625 8에다가 곱하기 여기가 그럼 계산 숫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9에다가 41이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625분의 8에다가 48, 3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328. 자,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이거 뭐 계산 지옥입니까? 자, 625분의 328 계산해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뭐 아주 뭐 까탈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실제 숫자를 주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조사한 데이터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통계적 확률 혹은 뭐 경험적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험적 확률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예상되는 타석에 있어서의 출루율을 조사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뭐 실제 활용하는 뭐 통계의 한 예를 보여주는 문제 자체는 뭐 깔끔하고 좋은 건데 다시 실질적으로 뭐 이런 숫자들을 막 일일이 좀 계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문제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근데 원래는 좋은 문제였는데 급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좀 보여서 조금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좀 사용하는 통계의 한 예를 이제 보여주는 예니까 그런 좋은 문제니까 좀 잘 기억해서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형태도 잘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살펴봅니다. 표본 공간 S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표본 공간이니까 뭐 전체 집합에 대한 개념이니까 확률이 1이다. 이런 기억은 뭐 당연히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은요. A 합 B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A 합 B 확률을 구해갈 때는 A 확률에다가 더하기 B 확률을 하고 교집합 부분 이제 빼야 되는데 즉 주어진 식이 이렇게 써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0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것을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 독립 사건은요.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든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A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혹은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독립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정의 자체가 언급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는 이론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좀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빨간 주사위와 파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시행해서 빨간색 주사위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A라는 사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2분의 1. 빨간색 주사위는 되고 파란색은 좀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간색의 짝수 이렇게 좀 살짝 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됐고요. 파란색 주사위에 소수눈이 나온 사건을 PB다라고 해주면 또 빨간색 주사위는 뭐가 나오는지 신경 안 쓰는 거고 소수 부분이 2, 3,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도 2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주사위에 소수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네요. 자, 표본 공간은 36이다. 오, 당연합니다. 주사위 2개 던진 거니까 전체 표본 공간 개수는 36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됐고요.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와우.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워낙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하, 지금 뭐 빨간색 주사위에 파란색에서 뭐 파란색은 뭐 뭐가 나와도 되는데 파란색에 뭐 소수가 나올 일이 이제 당연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교집합 부분들은 뭐 볼 것도 없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은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교집합은 뭡니까? 그럼 동시에 만족하면 빨간색의 짝수, 파란색의 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순서상 모형으로 보게 되면 빨간색의 짝수가 2, 4, 6 이렇게 된 거에다가 파란색의 소수니까 2, 3,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순서상 모형으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이런 형태니까 와우, 이게 좀 가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36분의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그러면 3, 3은 9 이렇게 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약분하게 되니까 4분의 1 이런 확률되는 뭐 9가지나 가지수가 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배반석거리다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아, 독립입니까? 물어봤는데 계산 좀 미리 잘 해놨습니다. 자, 독립인 거를 조사하게 되면 이제 A 교집합 B 확률이 각각 이제 PA 확률 곱하기 PB 확률 이게 이제 성립하면 되는데 자, 방금 구해놓은 부분들이 4분의 1이었고 PA, PB가 이제 각각 2분의 1이었으니까 계산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뭐다? 독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독립 배반 자꾸 이제 용어들이 좀 나와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좀 만들 수 있는데 정의들을 좀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뒀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의 확실하게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가게에서 경품 행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도전하면 1개의 당첨과 9개의 꽝이 적혀있는 10개의 경품 박스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3개의 공을 꺼낸다. 이런 얘기죠. 꺼낸 공 중에 당첨이 있으면 상품권 한 장을 받습니다. 아래 과정은 어떤 손님이 3번 도전하여 상품권을 2장 받아가는 확률을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서로 저런 수고 때마다 도전마다 꺼낸 공은 다시 넣어서 다시 사용한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자, 도전 외쳐가지고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곳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거죠. 자,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자, 이제 당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첨 공은 이제 1개가 있으니까 1개에서 1개를 꺼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꽝인 공 2개를 또 꺼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열심히 잘하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8 되겠고 2로 나누면 되겠고 여기는 19, 8 처리되겠고 3, 2, 1로 나누면 되죠. 9, 8 이렇게 좀 약분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2, 2 이렇게 또 약분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은 부분 10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무난히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 자체 10개에서 3개 끄집어내고 당첨 제비 하나, 그다음에 꽝인 제비 2개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꺼내는 가지수 이렇게 구하게 되면 무난히 확률 계산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독립시행으로 이런 걸 3번 도전했습니다. 3번 도전해가지고 상품권을 2번 받아간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이제 당첨이 2번 이루어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중에서 2번 당첨 뽑을 확률이 10분의 3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2번이겠고요. 한 번은 또 10분의 7 이 확률이 또 실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0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3제곱에다가 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12세제곱은 100, 1000이 되겠고 여기가 27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겁니까? 3, 9, 3, 9, 27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걸 또 계산해서 써야 됩니까? 7, 7이 49
에다가 2, 7이 14 그러면 18 이렇게 처리해서 189 이렇게 되겠네요. 1000분의 189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계산을 좀 진행해 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개 중에서 3개를 끄집어낸다. 3개를 꺼낸다. 당첨 제비 아닌 제비 해서 계산하는 부분. 이러한 시행을 3번 했다. 3번 중에서 2번 성공, 1번 실패 이런 형태니까 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가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이를 진행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풀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상자에 든 서로 다른 20개의 구수를 활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와우, 그렇죠. 이게 이제 10 컨비네이션 제로에 10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얼굴에 이거 는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 10 컨비네이션 9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 컨비네이션 10, 10 컨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이게 이제 20 컨비네이션 10이다 이런 얘기인데 맞는 이론인데 이런 부분이 생기도록 좀 상자에 든 서로 다른 공 20개 서로 다른 구슬 20개를 이용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흰 구슬, 물론 이제 서로 다른 흰 구슬 10개. 네, 그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번호가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뭐 검은 구슬 할까요? 검은 구슬 10개. 합쳐서 이제 20개의 구슬이 서로 다른 2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10개의 구슬을 꺼내는 가지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전체 가지수는 20개에서 전체의 가지수는 뭐 가볍게 이제 20개에서 10개를 꺼내는 가지수 이렇게 되는데 그 각각의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흰 구슬이 없으면 10개 중에서 검은 구슬 10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겠고 더하기 흰 구슬이 하나면 검은 구슬을 9개를 꺼내야 되겠고 이렇게 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흰 구슬이 뭐 하나 더 쓸까요? 이제 더 써볼까요? 그러면 흰 구슬을 2개를 꺼내면 검은 구슬을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해 가지고 흰 구슬이 만약 9개면 검은 구슬 1개에다가 흰 구슬이 10개가 되면 검은 구슬이 없다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서로 다른 흰 구슬 10개 서로 다른 검은 구슬 10개 이렇게 전체 20개가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에서 10개의 구슬을 꺼내는 가지수를 구해달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좀 그럴싸해졌죠. 자, 20번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서 뭔가를 좀 풀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뭐 이런 형태를 좀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항식의 전개식 이런 부분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건데 자, 지금 좀 적당한 예를 좀 들어서 좀 설명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설명이 좀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